또 이제 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이슈가 터졌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뒤늦게나마 좀 정리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엮어서 PPT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라이브 저장해 주시나요? 네, 저 라이브 저장을 하긴 하는데요. 제 라이브는 사실 유튜브한테는 그 좋아 보이는 라이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거나 해도 곤란해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해온 거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CBDC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긴 아실 텐데 결국 CBDC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저는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CBDC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들이 더 많이 알려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약간 정치적으로 이 CBDC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한국은행 4달 첫 CBDC 테스트 10만 명 대상 예금 토큰 실험. 이미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니까 암호화폐랑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암호화폐랑 CBDC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자, 제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좀 해왔거든요. 암호화폐는 사실 비트코인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비트코인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된 코인들이 나온 것이지 원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게 암호화폐예요. 근데 CBDC는 뭐죠? 각 국가마다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화폐를 찍어내듯이 CBDC는 그냥 발행을 하는 거예요. 총량도 다릅니다. 총량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CBDC는 화폐랑 똑같죠. 그냥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총량을. 필요하다면 더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덜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이 지갑 주소만 추적이 가능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CBDC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증빙할 필요도 없고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정부가 필요하면 알아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익명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CBDC와 암호화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자, 그래서 CBDC는 개인정보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진실은? 이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기사를 냈는데 개인정보 유출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데요. 개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유출한다는 것과 강탈하는 것은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유출 아니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이슈가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이거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발행한 화폐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이 소비자들한테 뿌려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넘어가는 순간 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행에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뭐 모으던 쓰던 뭐 하던 자유의 영역이에요. 내가 뭘 돈을 어떻게 쓰던. 그런데 CBDC가 되잖아요.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경계선이라는 게 없어요. 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경계선 따위가 없이 디지털로 다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게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CBDC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 이미 CBDC를 간접 체험을 다 해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역화폐.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사용기간이 제한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15일 단 2주 동안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용 지역 제한도 있었어요. 파주페이는 파주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파주 가맹점 내에서만. 지역화폐랑 CBDC랑 그 다르다고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좀 증빙을 해드리자면은 파주시에서 택시 요금을 지역화폐랑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근데 누구랑 했냐? 코나아이랑 했습니다. 코나아이. 또 뭐 했냐? 코나아이는 울산페이 지역화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나아이. 그리고 경기 지역 화폐도 코나아이가 선정이 됐고요. 이 정도 말을 하면 코나아이는 뭐예요? 지역 화폐의 대표 주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코나아이는 또 뭐냐? 이재명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를 또 코나아이가 또 담당했던 바로 이재명이랑 연관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 화폐 충전금을 빼돌려서 26억 수익을 봤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어쨌든 코나아이는 이렇게 권력과 엮여져 있는 지역 화폐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CBDC의 모의 실험을 참여한 게 바로 그 코나아이와 그라운드 X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CBDC 하드웨어 월렛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렛 안에 이제 돈이 담기는 거예요. 이제 코드가 담기는 거죠. 그 월렛을 코나아이가 한국은행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코나아이가 CBDC 연결돼 있고 코나아이는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를 거의 총괄한 그런 기업이다. 그럼 지역화폐 시스템이 CBDC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표를 갖고 왔는데 범위의 차이예요. 범위.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고 CBDC는 국가중앙은행에서 발행해서 전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있지만 CBDC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다. 근데 이것들은 결국 같은 시스템 내라면 기한이 없는 게 아니라 사용기한을 아직 안 줄 수 있는 거겠지. CBDC는 지역화폐에서 사용기한을 제한을 했었어요. 근데 CBDC에서 사용기한을 제한을 못할까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냥 규모만 커진 지역화폐가 CBDC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위험한 건 뭐냐?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세부 거래 내용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제가 조금은 좀 엮은 건데,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팩트입니다. 여기 보면 칩이라고 있어요. 코나 칩 OS를 개발했습니다. 뭐 칩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잘 쓰이는 말이긴 하죠. 근데 칩에는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송금 시스템입니다. 우리 세계에는 현재 스위프트랑 칩스라는 송금 결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뭐냐? 달러를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한마디로 미국발 송금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칩은 뭐냐? 여기서 칩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거에서는 CIPS라고 해서 칩이라고 하더라고요. CIP이라고 해야 되나?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줄여서 CI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칩스는 이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왜 이게 만들어졌냐? 스위프트가 있는데 중국의 금융 패권 확대를 위한 겁니다. 패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달러의 대항마인 거예요. 대항마. 근데 그 칩스를 코나아이에서 뭔가 비슷비슷한 단어를 쓰는 기술과 OS를 개발을 했죠. 뭐 여기까지는 엮은 거예요. 하지만 뒤에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X와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신호를 참여한다. 그 앞에는 그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코나아이가 있었고요. 근데 그라운드 X는 카카오 거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이 카카오가 한때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텐센트의 지분 비율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내 주주 비중이 74%고 중국 텐센트 지분은 5.9%밖에 안 된다. 김범수 창업자, 이제 이 사람이 대주주인데 13.30%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13.3%라서 사실 이 13.3%를 넘기면은 그쪽이 대주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텐센트가 5.9%를 갖고 있으니까 대략 7.5%만 텐센트가 더 갖고 있어도 텐센트 쪽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별 주주 분포 현황을 추가적으로 또 제출했거든요. 보니까 북미가 7%, 싱가포르이 7%, 그리고 기타 외국인이 11%. 자, 기타 외국인 중에 중국 비율은 왜 밝히지 않나요? 보세요. 북미 밝혔죠. 싱가포르 밝혔어요. 중국인 비율 왜 안 밝혀요?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하죠. 중국인이 가장 많을 텐데 여기 국내 안에 있는 화교의 지분을 더하면 무조건 텐센트 지분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로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주식을 샀고 지금 구독자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샀어. 그럼 우리가 다 함께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중국은 다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규약이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당원은 개인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희생하면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여야 한다. 제6조에는 입당 선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나는 당 강령을 옹호하며 당 결정을 집행하며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며 영원토록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헌법 아래 나라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것처럼 얘네들은 이게 규약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중 국적자라고 칩시다. 중국 공산당에 포함도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도 국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산당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의 명령 하나로 이들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투자를 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세력질을 할 수가 있다고요. 위아더 차이나예요. 위아더 원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중국 공산당 규약 아래에. 자, 그래서 중국이 이미 CBDC를 진즉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2020년도의 기사인데 올 세계 첫 CBDC 발행국이 될 것. 관련 특허를 일찌감치 싹쓸이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84건의 디지털 화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상당수가 CBDC 발행과 공급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CBDC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는요. 중국 소나기 안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국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CBDC가 중국이 만든 것, 금융까지 들이운 가짜 뉴스 그림자. 이게 국내 레거시 미디어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레거시 미디어는 북한과 중국이 본인들 국내에서 선동질하는 것과 똑같아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들어도 CBDC가 중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합리적인 의심을 넘었죠. 그래서 그 CBDC를 최초로 발행한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제가 이거에 진짜 영상 자료를 구해오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요 되게 폐쇄적인 국가예요. 그쪽이 우리나라 유튜브를 보는 것도 막혀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중국에 있는 SNS를 보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내가 중국인한테 들었다 또는 중국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신 말씀들을 취합을 해서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중국에서는 소셜 크레딧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시죠? 중국에 AI CCTV라고 해서 안면 인식이 되는 CCTV가 전국적으로 쫙 다 깔려가지고 이거 한때 뉴스로 크게 이슈가 되셨잖아요. 그 AI CCTV와 연동이 돼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AI가 안면을 인식했으니 그 사람한테 소셜 크레딧 점수를 깎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깎이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요. 돈에 대한 사용의 제한도 있고요. 심지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 앞에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AI CCTV라서 얼굴을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또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을 해서 심하면 자산을 동결하거나 자산을 날려버리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게 현재 중국에서 CBDC와 AI CCTV를 활용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중국 내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요. 이 CBDC를 옹호하기 위해서 국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 미국도 CBDC를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CBDC가 아니라 진짜 가상화폐로 그 CBDC의 역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연동되는 가상화폐이고요. CBDC는 실물 화폐가 디지털이 된 그냥 딱 그런 정도의 용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니고요. CBDC는 법정 화폐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있어도 쓸지 말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근데 CBDC는 나오는 순간 강제가 됩니다. 왜냐?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과 자유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냐 강제로 써야만 하는 CBDC를 쓸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은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기본적인 지금껏 누리고 있는 권리잖아요. 하지만 CBDC는 우리의 권리를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미국 그리고 공산주의 중국 어느 곳을 택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권리를 국가가 관리하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좌파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멍청해서죠 뭐겠어요.